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보통은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애니어그램과 영성을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애니어그램 관련해서 어떻게 유형을 찾을 수 있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약을 주시면요, 제가 전화를 드려서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유형을 찾아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유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렇게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더보기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니어그램 강의에 대해서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온라인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1시간 반씩 3주에 걸쳐서 총 3번의 강의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진행 방법은요, 제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연락을 드려요. 온라인 수업이 뭔가 서로 서먹하고 가까워지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화를 드려서 앞에 말씀드린 그 성격을 먼저 찾아드리고요. 낯설지 않게 이제 1대1로 먼저 얘기를 좀 나눈 다음에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 거는 커뮤니티에 설문을 올릴 예정이니까 참조해 주시고, 온라인 강의 기초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이를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지난주에 종영한 드라마죠. 슈룹에 출연한 인물들에 대해서 유형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유형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이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참 좋았던 건요, 이제 애니어그램에서는 수준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죠. 같은 유형이라고 해도 이제 건강한지 보통 수준인지 불건강한 수준인지 나눌 수 있는데, 이 드라마에는 굉장히 건강한 유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보기 좋았고요. 김혜수 씨의 유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주 건강하고 멋진 팔류형이라는 걸 다들 짐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과거에 찍었던 영상 중에 영유형 시리즈 있었죠. 거기에서 팔류형의 사회적 본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영상도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팔류형들이 불건강하면은 굉장히 지배하고 군림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춰서 좀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중전 역할은요, 정말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는 품어주고 보호하는 그런 정말 멋진 건강한 팔류형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으로 팔류형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극 중에서 보면은 중전이 자기보다 강하거나 아주 힘이 있는데 악한 그런 대상에게는 정말 세게 나가죠. 그런 대사들이 있어요. 잘근잘근 씹어 먹어도 시원찮다, 찢어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강한 얘기를 하는데, 팔류형을 애니멀 소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약간 동물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강자한테만 보여졌다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심소근 스토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른 내 밑에 후궁 중에 나를 오해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그러려면 그래라 하고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강하냐, 나보다 힘이 있거나 비슷한데 이제 악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대상으로만 힘을 쓰는 그런 멋진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였죠. 그런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또 멋있었던 에피소드가, 핍박받고 상처받은 여자를 손을 내밀면서 도와주는데, 그 여자가 만류를 하는데도 내 이미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하며 손을 내밀거든요. 근데 그 모습에서 정말 그 강자의 여유와 멋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정말 반해버린 에피소드, 그게 성균관 유생들이 외부에 접촉을 못하게 갇혀진 상태에서 차기 세자를 뽑는 그런 상태인데, 밥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배설할 수 있는 그런 요강 그런 것들이 드나드는 거기에다가 가족들이 누구한테 무슨 대가로 뭘 받았으니 누구를 찍어라, 이런 식의 서신이 오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전이 가서 찾아요. 그리고 그 메모들을 읽어요. 누구한테 눈 몇 마지기를 받았다, 막 이런 걸 다 읽어주고, 그러고 나서 그 증거를 다 태워버려요. 그 사람들의 죄를 묻거나 그걸 나에게 유리한 패로 쓸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태워버리고 나서 양심에 맡겨요. 당신들이 벌써 이런 것에, 이런 힘들에 좌지우지되면 차후에는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양심에 접촉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베스트죠.
사람은 내면에 양심이라는 자기 척도가 있거든요. 바른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척도가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만 치워버린 거죠. 그것도 정말 멋진 모습이었고 그 이면에는 너희들이 공정하게 투표를 하면 내 아들이 세자가 될 거라는 자신감, 그것도 되게 멋있는 거죠. 그 모자의 케미가 또 굉장히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혜수 씨가 이런 판류형이라면 데뷔는 몇 년일 것 같으세요? 데뷔의 그 강한 에너지와 포스를 보면 데뷔 역시 장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의심으로 초반에는 봤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데뷔가 이유영이더라고요. 제가 전에 작은 아씨들이란 드라마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배웠을 때는 이유영이 굉장히 배려하고 따뜻하고 그런 캐릭터로만 이해하지만 사실 이유영이 불건강해지면 정말 무서워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 자체가 팔과 이유영의 아주 굉장한 기싸움 그리고 의존성이 강하고 두려움이 많은 육류영이 내가 이쪽에 의존할까 저쪽에 의존할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야 나는 정말 성군이 되겠어 라고 이렇게 깨닫는 정말 자기 내면에 있는 강함과 발음을 찾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 데뷔마마의 본능은 자사인지 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유영의 자기 보존이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나 먼저예요. 이제 영영 시리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유영의 자기 보존이 특권이어서 약간 이기심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유영의 사회적 본능이 야망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극중 이 데뷔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전이 되지 못했고 사랑받는 중전을 시기했고 그래서 내 자식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인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유영들이 그런 수렴청정의 캐릭터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극중에서도 그랬지만 너를 위해서 그랬다. 내가 나 좋자고 그랬냐? 항상 그게 어떻게 보면 불건강한 이유영들이 이제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멘트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 제가 데뷔가 이유영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냐면 중전이 이제 화가 나서 사약재료인 천남성을 들고 이제 데뷔한테 갖다 주죠. 근데 이거를 자기한테 유리한 패로 쓰기 위해서 이제 들어눕죠. 그래서 아픈 척을 하고 아들 왕이 왔을 때 울면서 연기를 합니다. 내가 손주를 죽였겠습니까? 하면서 울거든요. 그리고 딱 나가고 났을 때 이렇게 싹 머리를 쓰다듬죠. 그래서 그런 연기하는 부분 그런 거에서 아 이유영이었네 그때 이제 깨달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 순간이 됐을 때 아주 곱게 차려입고 자결을 하고 이제 그때 나레이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누구도 나를 벌할 수 없다. 이게 이유영의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뷔는 이유영의 자사 아니면 사자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왔죠. 그 회상 장면에서 데뷔가 왕에게 반찬을 계속 놔줘요. 이거는 이래서 맛있다. 이것도 먹어봐라. 이것도 먹어라 봐라 하면서 아들 밥에 다 하나하나 다 반찬을 놔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하나하나 즐겁게 받아 먹었던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떤 이유영과 육령의 공의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육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넘어가 보면요. 100%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저는 이제 왕이 육령일 가능성이 높고 왕을 육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간에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모든 이들이 두렵고 이 더럽혀진 용상도 두렵고 다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육령의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어머니가 원래 세자를 죽였던 그 장면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묵인하고 있었던 그 과거가 있죠. 그걸 이제 육류형의 비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사실은 덮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어머니처럼 자기도 다 없애는데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영모를 도모했던 유상욱 어이와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어이가 왕을 책망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형을 내가 죽인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이가 당신의 욕망도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내 잘못 아니거든 이러면서 약간 책임 전가를 하고 싶은 그런 육령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증거 자료를 없앴던 것도
나에게 불리한 것들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왕이 그래도 아주 불건강한 그런 왕은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 정도 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왕이 100% 융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전이 파워가 있기도 하지만 중전의 말이 굉장히 정의에 가까운, 자기의 양심에 가까운 말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 방면으로 가겠다고 이제 믿고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기가 또 어떤 성군으로서 잘 해내온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면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역사로서 바로잡는 그런 선택을 하죠. 그 과정에서 내 어머니가 처벌을 당해야 되는 것도 감수를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이 사실 융령이라면 정말 힘들 수 있는 그런 결정인데, 이제 그렇게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유형을 찾아보면 성남대군, 이제 세자가 되죠. 성남대군의 경우는 이제 인류형의 성적 본능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가족과 살지 못하고 밖에서 혼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반항적인 그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초반에는. 그리고 세자가 되기 위한 미션에서 눈이 먼 것처럼 연기하는 그분을 이제 궁으로 데려가는 게 미션이었는데, 그때 약간의 똘끼 이런 것도 보여주죠. 절벽에서 떨어질 것처럼 뛰어내려가지고 상대방이 놀래서 장님 행세하던 것들을 멈추게 하죠. 그런 부분. 그리고 길들여진 말들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그런 말을 타는 장면이, 저는 인류형의 성적 본능들이 약간 야생마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와닿았고요. 형이 죽고 나서 권혜율을 찾아가서 그냥 목에다 칼을 들이대 버리잖아요. 그런 공격성들이 종종 보여요. 그리고 보건군과 같이 이 미션을 할 때 분명히 경쟁 사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공존해서라도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것, 그런 걸 우선시하는 것들이 인류적인 모습으로 보였고요. 굉장히 그 의지가 강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뭐 형을 구하려고 할 때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왕인데도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왕이라고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변명을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그런 장면에서도 오히려 자식인데 기가 더 세 보이는 그런, 이제 장형과 머리형에서는 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이제 정의를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왕의 입장에서 모친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인류형의 의지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은 아니지만 보검군이 굉장히 건강한 유형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보건군은 삼류형으로 보이는데 후궁의 자식이지만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죠. 삼형들이 야망이 크기 때문에 나도 세자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고, 어머니의 신분이 천해서 내가 그게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로 되게 어머니 속을 긋기도 하죠.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 보검군이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성남대군과 같이 미션을 처리할 때 어머니로부터 받아온 어떤 약간 꼼수 같은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남대군이 옳은 방법으로 일을 좋게 해결해 나가고 있고, 우리 둘이 힘을 합해서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그 어머니가 주신 자료를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삼형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은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하지, 어떤 정의라던가 전체의 이익이 되는 것, 공정, 이런 것이 조금 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는 게 삼류형인데, 그때 그 자료를 바다에 버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다, 보건군이 세자가 됐어도 굉장히 성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자빈과 태소용이라는 두 여인은 둘 다 칠류형으로 보이거든요. 팔류형인 김혜수가 나름 예뻐하죠. 예뻐하고 가까이 두는 그런 인물로 나왔는데, 캐릭터가 둘 다 얼굴이 다 드러나고 감추질 못하고, 그러면서 뭔가 밝고 명랑하고 귀여운 그런 느낌이 드는 캐릭터였죠. 드라마에서 건강한 유형, 불건강한 유형으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중전의 역할을 통해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그런 보호할 수 있는
강인한 모습의 팔류영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왕을 통해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에게 분리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육류형의 성숙한 육류형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성남대군을 통해서 어떤 강한 의지, 그리고 필요할 때 확 공격성을 쓸 수 있는 그런 진실을 추구하는 인류형의 모습을 또 봤고요. 보검군을 통해서 나에게 유리한 것보다 바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삼류형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좀 불건강한 모습을 조금 찾아보면요. 당연히 악역이니까 여기서 강력한 악역이 2명이 있었죠. 데비 같은 경우는 널 위한 거야 라는 명목하에 결국 하고 싶은 대로 다 휘두르는 그런 이유형의 교만하고 불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영상은 불건강한 일성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내 가족만을 위해 불의를 마다하지 않고 굉장한 지배욕을 보여주는 그런 불건강한 인류형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이제 드라마가 전반적으로 너무 재미있었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권희관, 이익현이었죠. 권희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아픔이 잘 표현이 됐으면 캐릭터의 어떤 다채롭고 복합적인 모습을 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너무 이렇게 악인으로만 보여지고 너무 처절한 마지막을 맞게 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드라마 마지막에서 이제 우산으로 이렇게 씌워주는 장면들이 있었죠. 슈룹이 우산이란 뜻인데 이 극 중에서 우산이 뜻하는 게 보호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전이 자식들이나 주변의 그런 약자들에게 우산이 되어줬는데 이제 세자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에서 서로가 서로의 우산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이 마지막에 또 손자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성남대군이 원자였죠. 형의 아이를 궁으로 불러 들여오잖아요. 그걸 봤을 때 내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을 차기 왕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바르고 진실된 거라고 생각하는 인류형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한 주 늦게 이렇게 드라마 슈룹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보시고 혹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